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인생과 철학 1장. 조용한 소년 세상을 바라보며 첫걸음을 떼다. 1910년 경상남도 의령. 푸른 농과 밭이 펼쳐진 한적한 시골 마을. 햇살이 논물에 반사되던 그곳에서 유복한 지주 집안의 막내 아들로 이병철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말수가 적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소년이었지만 그의 눈은 세상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논의 물길이 어떻게 흐르는지, 배수가 잘 되는지 세심히 살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상인들의 손놀림, 물건값의 미세한 변화, 사람들의 표정까지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작은 노트에 적힌 그의 관찰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흐름을 읽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어린 이병철은 거래와 유통, 물건이 팔리는 과정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공기놀이나 팽이치기에 열중할 때 그는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 왜 오르는지, 어떤 물건이 더 잘 팔리는지 분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해야 돈도 벌고 믿음도 쌓을 수 있다는 깨달음은 그의 어린 마음에 이미 뿌리 내렸습니다. 1920년대 그는 일본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문 유학이었고 이는 그의 집안이 가진 학문과 진보에 대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학문적 이론보다 실세계의 경제와 상거래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생동감, 사람들의 욕망과 필요가 얽히는 현장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와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좌절할 법한 순간이었지만 그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1938년 대구의 번화한 거리 한쪽, 이병철은 작은 점포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삼성상회. 국수, 말린 생선, 설탕 같은 생필품을 판매하는 조그만 가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를 그저 평범한 상점이라 여겼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팔면서도 시장의 흐름을 읽었고 고객의 니즈를 세심히 파악했습니다. 한 고객이 국수를 사면서 무심코 던진 말, 상인이 설탕값을 흥정하는 모습, 모두 그의 귀와 눈에 데이터로 쌓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삼성상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꿈과 비전의 첫 발자국이었고 훗날 한국 경제사의 전설이 될 삼성이라는 이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작은 점포에서 그는 상인으로서의 기본을 다졌고 신뢰와 품질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장 전쟁 속에서 기회를 찾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한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산업 기반은 무너졌고 은행은 문을 닫았으며 화폐는 종이 조각처럼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워 쌀 한 줌, 옷 한 벌을 두고 물물 교환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절망에 빠졌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혼란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그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한국에서 무역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1951년 부산의 좁은 사무실에서 삼성물산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첫 타깃은 전쟁터에 흩어진 고철이었습니다. 전쟁의 잔재,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고철은 그의 손에서 새로운 가치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를 모아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 돈으로 홍콩에서 설탕, 비료, 밀가루 같은 필수품을 수입해 국내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삼성물산은 설립 6개월 만에 10억 원의 자산을 쌓았고 1년 뒤에는 6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한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의 성과였습니다. 삼성물산은 전후 한국 최고의 무역회사로 자리 잡았고 이병철은 단순한 상인이 아닌 경제 재건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병철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기업도 없다. 기업은 약속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한다. 혼란의 시기, 그는 품질을 보장하고 약속을 지키며 파트너와 고객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한 상인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물건을 주문하면 반드시 제 시간에 약속한 품질로 보내줬다. 그때 믿음이 생겼다. 그는 국가 재건의 일원으로서 경제를 되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단순한 무역회사를 넘어 한국 경제의 동맥이 되었습니다. 이병철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3장 전쟁의 역경 속 확장 1950년 한국전쟁 서울은 불바다가 되었고 수도권의 모든 산업 기반은 파괴되었습니다. 공장, 은행, 도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병철 역시 모든 자산을 뒤로하고 부산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 그는 전쟁의 참혹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작은 사무실에서 그는 삼성물산의 무역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쌀, 설탕, 의류 같은 생필품 공급망을 유지하며 피해자들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그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사회를 지탱하고 사람을 살리는 존재여야 한다. 그의 신념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물산은 전쟁 피해자들에게 필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혼란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켰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물건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한다. 품질과 약속을 잊지 말라.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정미소, 제분업, 섬유, 보험업 등 필수 산업에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적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 경제를 재건하고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3년 안에 망하지 않으면 30년은 간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된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분석하고 적정 위험을 감수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키웠습니다. 그는 시장의 흐름을 읽었고 변화의 방향을 예측했습니다.
이 철학은 삼성을 한국 경제의 기둥으로 만들었고 이병철을 단순한 사업가가 아닌 비전가로 우뚝 세웠습니다. 사장, 전자산업에 도전하다 1969년 삼성전자 설립. 당시 한국은 전자제품의 불모지였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는 대부분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되었고 국내 기업들은 기술도 자본도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삼성이 전자산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업계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자제품을 만든다고? 터무니없다. 그러나 이병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자산업을 단순한 사업이 아닌 국가의 미래로 보았습니다. 전자 없이는 미래가 없다. 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남의 뒤를 쫓는다. 그는 전자산업이 국민 생활 수준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기술 자립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길 원했고 그 시작점으로 전자산업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선풍기, 흑백 TV, 냉장고, 세탁기의 부품을 국산화하며 기술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초기에는 실패도 많았습니다. 불량품이 쏟아졌고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직원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품질이 생명이다. 기술이 없으면 신뢰도 없다. 그는 연구소를 설립하고 젊은 엔지니어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심었습니다. 실패는 괜찮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그의 말은 삼성 연구개발 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혁신을 꿈꾸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해외로 사람을 보냈고 그들이 돌아와 기술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점차 흑백 TV와 세탁기를 넘어 컬러 TV, 전자레인지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품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산업의 자립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5장 반도체에 올인하다 1983년 2월 도쿄 오쿠라 호텔. 이병철은 중앙일보 홍진기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히 선언합니다. 삼성은 반도체를 한다. 이를 전 세계에 공표하시오. 이 결정은 당시로서는 무모해 보였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일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기술, 자본, 인력 모든 면에서 한국은 열세였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하면 망한다. 그러나 이병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2등이다. 그는 반도체를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기술 주권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전쟁터로 보았습니다. 삼성은 미국과 일본에서 최신 장비와 기술자를 들여왔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64K 디램 개발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연구소는 밤낮 없이 불이 켜졌고 엔지니어들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9개월 만에 삼성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세계 세 번째 디램 개발 국가로 올려놓는 쾌거였습니다. 이병철의 결단은
단기적인 수익을 넘어 장기적인 비전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든다. 그의 도전은 삼성전자를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초석이 되었고 한국을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오늘날 삼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혁신의 상징이 되게 한 결정적 한 수였습니다. 6장 후계자 선정과 철학. 1970년대 말 삼성은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한국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미소에서 시작한 작은 가게는 이제 한국 경제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이병철은 후계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장남 이맹희는 오랫동안 경영에 참여했지만 그는 셋째 아들 이건희를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그의 선택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혈연이 아닌 능력과 비전. 그는 아들들에게 삼성 백서를 건네며 과거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건희는 날카로운 분석력, 강한 책임감,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십으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삼성은 가족회사가 아니다. 삼성은 국민의 기업이다. 그의 철학은 삼성을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와 국가를 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건희에게 단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삼성을 세계로 이끌어라. 그러나 신뢰와 책임을 잊지 말라. 이 철학은 오늘날 삼성의 글로벌 경영과 ESG 경영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업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7장 실패를 공유하는 경영. 1977년 삼성비료 사업에서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실패를 숨기기 급급했지만 이병철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임직원들에게 실패 보고서를 공유하며 단호히 지시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실패했는지 모두가 알아야 한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다. 그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를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닌 혁신과 신뢰의 상징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성공은 순간이지만 실패는 교훈이다. 그의 철학은 삼성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8장 기업의 존재 이유. 이병철은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그는 돈보다 원칙을, 성과보다 책임을 중시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내는 기계가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존재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삼성문화재단,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교육, 복지, 문화 분야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후원하고 예술과 문화를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삼성이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바로 이 철학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당신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는 사회에 어떤 가치를 주는가?
이병철은 회사를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학을 남겼습니다. 그 철학은 기업가, 리더, 그리고 이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도전과 영감을 던집니다. 이병철의 삶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으며 신뢰와 책임으로 미래를 설계한 여정이었습니다. 삼성은 그의 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의 철학은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집니다. 당신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남길 것인가?